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는 변압기 이 한 제품만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재룡전기가 3월 4일부터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을 견인했었던 건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복귀 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라고 한다면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 이 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라고 할 거는 거의 한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 비중이 100%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 10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전력망의 하나로 5조 원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투자 계획을 발표했냐라고 해본다면 미국은 현재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변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는지 좀 나타내는 자료예요. 변압기 수명이 약 25년에서 30년 가량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가 60에서 80년대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변압기가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처럼 북미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상당히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하게도 눈에 띄는 건 이 전력 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발전을 하려면은 전력망 확충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이 AI 서비스는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전력망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전력망 확충일 텐데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은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 같은 경우 11kV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V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은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이 가정이나 회사까지 보내려게 되려면은 상당히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 또는 회사에 이 전기가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kV로 생산된 전기가 변전소에서 765kV까지 승합을 시켜요. 그러면서 송전탑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키거든요. 강압을 시키면서 도심 주변에 있는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까지 낮춰줘야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러한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룡전기가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했었던 전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현재 4.8%, 약 5%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부터 먼저 보자면
제가 기간을 3월 4일부터 설정을 했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3월 4일 이후로 상당한 상승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3월 4일로 설정을 해놨고 3월 4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78만 주 정도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 228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었죠. 기관 같은 경우는 30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크죠. 그래서 3월 4일부터 상승했었던 이유는 외국인이 지금 주가를 견인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참고로 보자면 대령전기 같은 경우 3월 4일 이후로 UBS 증권에서 63만 주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27만 주, 맥커리 증권에서 24만 5천 주, 메릴린치에서 23만 주, JP모건에서 16만 주가 들어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위부터 5위가 전부 외국계 증권사인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증권 회사에서 매도세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해 두시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지 라인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가격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격 레인지에서 다시금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2차적인 가격 지지라인은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아마 이 60일 입정선 이 부근, 이 가격 레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할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승 시, 사실상 재롱전기 같은 경우 5월 13일 날, 이 신고가를 찍은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